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가 신규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 그리고 카카오페이 신규 상장 후에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쭉 관찰을 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연이어지고 있는 대여급, 공룡급 신규 상장 종목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장 부담이 또다시 오늘 장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IPO 시장이 뜨거웠죠. 자, 그리고 신규 상자 종목이 연이어서 들어왔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 바로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만큼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이 정도의 규모라면은 한 몇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상황들이 이거 뭐 1년 안에 대충 세어봐도 한 대여섯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제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있는 IPO 통계를 쭉 분석을 하다가 뒷목을 잡는, 혈압 올라가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조금 민감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근본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씩 대여급 신규 상장이 연이어지고 있죠. 그야말로 그냥 공룡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요,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신규 종목이 상장하게 되면은 그 해는 증시가 상투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2007년 당시 아마 제 기억에 이제 미래에셋 생명인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장하고, 증시는 그때가 가장 화려했었어요. 자, 이 좀 안 좋은 추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보게 되면은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아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등 정말 대여급의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을 연이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장이 좋으면은 상관은 없긴 하죠. 그 순간에는. 하지만 자, 이 공모 과정에서 어쨌거나 아무리 시장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주식을 신규 발행하든 있던 주식을 매각하든,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죠. 기업이 가져갑니다. 또는 기존 주주들이 가져가게 되죠. 자, 그리고 공모 과정에서의 유동성 흡수뿐만 아니고 상장일에는 그들 종목들이 거래대금을 독점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거래대금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다른 종목들은 지지부진해지고 해당 종목들만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시장의 수급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 증시가 체질이 강해졌다, 고객 예탁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던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사이트에 있는 IPO 통계 자료를 정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저 밑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자,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 단위로 해서 자료를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왼편에는 연 단위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시가총액 총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IPO 통계를 토대로 해서 계산한 자료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공모 금액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시가총액, 연간 총합산, 그리고 오른쪽은 공모 금액, 투자자들이 공모에 투입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합쳐보게 되면요,
합쳐 각각 보게 돼도 올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현재까지 11월 초까지 공모 금액 총합은 19조 5천억 대입니다. 이 금액은요, 사상 최고예요. 그냥 사상 최고.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이게 이 표가 2000년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22년 예 가까이 가지고 보여주는 표인데 비교 자체가 불가능을 할 정도로 올해 수치가 너무 일방적입니다. 조금 높다고 했던 2017년 당시 그때 좀 시장이 좋았죠. 7조 9,700여억 원이었었는데 그거에 거의 한 2.5배 됩니다.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2.5배 상승했나요?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때라고 비교해봐야 한 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50%도 안 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상장한 종목들,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합해보게 되면요. 자, 올해 11월 초까지 그 규모가 110조입니다. 110조. 뭐, 0.03 있는 거 이거 그냥 지워버려도 될 정도로 워낙 숫자가 큽니다. 자, 2017년에 좀 크긴 했는데 이때가 60조 8,800억 원 정도였거든요. 자, 그때에 비하면 거의 2배. 주가지수가 2배 올랐나요? 아니죠. 자, 올해 신규 상장 규모와 그리고 IPO를 통해서 공모로 흡수해간 자금 규모가 이건 역대급입니다. 사상 최대. 자, 이 정도 규모라면요. 뭐 일각에서는 일부 시각에서는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발언은 저 밑으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선을 넘어섰죠. 선을 넘어섰어. 원래 뭐 주식 시장이 좋을 때 IPO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한눈에 보시더라도 지금 정도를 넘어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발음이 다 꼬이네요. 제가 그만큼, 예. 이게 올해 규모가 크긴 크겠네. 라고 생각했다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모든 게 올해 주식시장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냥 다 차치하고 저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자칫, 예. 다음에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견인해 줄 그러한 에너지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즉 결국 시장의 체력은 IPO 과정에서 많이 빼앗겼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버블 논란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들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 올라가 주면 주가 지수를 떠받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주가가 재미가 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상장 당일에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집중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날 단타하시기도 편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연일 반복이 되게 되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반복이 되게 되면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의 장중 거래 대금은 코스피 거래 대금의 한 20% 가까이 됐습니다. 한 종목이.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상장되어서 시가총액 탑 10급 안에 들어가 있던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훅훅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매수세가 이전되는 부분도 있고 밸류에이션 평가에도 이제 조금 다른 잣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 종목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1, 2% 빠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주가 지수에 큰 부담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번에 카카오 문제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 자, 그리고 매번 상장하는 종목이 시가총액 최상위에 들어와서 시가총액 탑 50 안에 탑 10급에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한 번이 주식시장의 카운터 펀치입니다. 한 대 맞을 때는 견딜 수 있죠. 근데 그게 2대, 3대, 4대, 5대, 견디네. 어이구, 견디고 있네. 그런데 무릎 조금 구부렸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안 좋은 영화가 순간 상상이 됐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대여급의 신규 상장은 수급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리고 올해 증시가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어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헝다 이슈, 또 뭐 있습니까? 엄청 많죠. 재료 악재라고 하면 다양하죠.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좀 부족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다. 신규 상장 종목 과하게, 그것도 공룡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 정리하면서 만약에 엑셀이 이렇게 프린트된 종이라면 그냥 집어던지고 싶었을 정도예요. 좀 많이 상장한 것은 알았지만 올해 좀 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년엔 신규 IPO 아예 없구나. 그래야지만 시장이 좀 제대로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찝찝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고하신 자료는,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인터넷에 KRX 전자공시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kind.krx.co.kr에 들어가 보시면 IPO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진지하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